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오순도순 낳아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제 남편은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도 참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빠입니다.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어서인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참 큰 사람인데요. 그런 만큼 내 새끼들한테는 아버지 없는 서름 절대 겪지 않겠다면서 첫 아이 낳고 나서부터는 운동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술, 담배며 몸에 안 좋은 것은 죄다 끊더라고요. 그전에도 술, 담배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좋은 아버지 되겠다고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은 아이들 부모이지만 존경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남편을 낳아준 시가 역시 남편처럼 좋은 사람이냐 하면 애석하게도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아버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을 잃었어요. 어릴 적에는 시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꽤 잘 되는 편이어서 부유한 환경에서 풍족하게 잘 자랐다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던 시가의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게 된 것은 남편이 중학생 때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고요. 남편은 일남 이녀 중 장남으로 여동생이 2명 있습니다. 연년생인 두 시누이는 남편과는 5살, 6살 터울로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죠. 부유한 집안의 사모님 소리 들으며 대접받고 살았던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남편과 재산까지 잃어버리고 의지할 데가 없는 처지가 된 것을 매우 비관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눈물로 밤낮을 지새우며 울기만 하고 술을 달고 살아서 어린 남편이 저러다가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잃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웠다고 했어요. 당장 자식들 키울 방법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시어머니 대신 당시 생존해 계시던 시 조부모님께서 손자들을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남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셨고요. 이렇게 간신히 먹고 살 문제는 해결했다고 하지만 집안일은커녕 자식들 신경 쓰는데도 손을 놓아버린 어머니 대신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이까지 모두 남편의 몫이 되었다고 했어요. 원래 집안의 어른들이 제 몫을 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이 일찍 철이 들곤 한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본인도 있는 집에 태어나 아들들만 줄줄이 딸린 집에 귀한 고명딸로 예쁨 받고 살다 사업하시던 시아버지한테 시집왔다고 했습니다. 손에 물 한 번 묻힌 적 없이 집에서 친정에서 귀하디 귀하게 공주 대접만 받다가 사회생활 한 번 해보지 않고 곧장 시집을 왔다고 했으니 세상 풍파라고는 모르는 분이셨겠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을 일은 누구에게나 비극이었겠으나 평생을 공주처럼 살아온 시어머니 입장에서 남편 잃고 신세가 비참해진 것에 대한 자기 연민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도 시댁에서 아이들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고 가정주부로서 자식들 키우는 일까지 장남이 도맡아 하고 있었으니 아이들 어머니가 비극의 여주인공 행세를 하는 동안 어른이 해야 할 고생까지 혼자서 다 떠안고 어깨 무거운 장남으로 자라난 것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책임감이 정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이미 나이가 30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고 중학생 오빠의 눈에 아직 아기처럼 보이던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시누이들도 20대 중반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지도 한참이니 자기 앞가림 정도야 충분히 자기가 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 가족들 부양부터 뒷바라지까지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남편이었어요. 처음에 제게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다정하게 잘해주면서도 차마 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던 것도 제 뒤에 얹혀있는 가족 부양에 대한 무거움을 결혼할 사람과 함께 지고 싶어 하지 않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평생을 걸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일단 그 사람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가 혼자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기라도 하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요새 세상에 워낙 다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일 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유독 남편 눈에는 그런 아이들이 잘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우선 자기부터가 어렵게 자라났다 보니 지나치는 아이들의 사소한 점만 보고도 이 아이가 곤란을 겪고 있는지 아닌지 금세 쉽게 눈치채더라고요. 식사를 걸렀는데 돈이 없어서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는 아이들에게는 슬그머니 먹을 것을 사다가 비닐봉투만 손에 쥐어주고 돌아서는 모습 보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저렇게 항상 누군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주변을 관찰하고 작은 도움이나마 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보면서 저 사람 천성이 참 고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운 천성은 그 사람의 짝이 된 제게도 고스란히 쏟아졌고요. 연애할 때도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가사 분담 등의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저였습니다. 퇴근하고 자기도 힘들다는 핑계로 은근슬쩍 집안일을 아내에게 떠미는 이기적인 남편들과는 달리 그 사람은 타고나길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였습니다. 똑같이 회사 생활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을 해도 싱크대에 설거지거리 하나 남아있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나서서 바로바로 치우는 사람이었고 워낙 성격이 깔끔해서 그런지 제가 잠깐 옷 갈아입는 사이에 벌써 청소기 돌리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자기 엄마 대신 여동생들을 키우다시피 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요리도 아주 손에 익은 사람이었습니다. 솜씨도 좋은 편이어서 이제 결혼했다고 막 요리를 시작한 저보다 훨씬 손맛을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그 사람이랑 집에서 둘이 있는 시간에는 얼굴 붉힐 만한 일이 없었어요. 말도 조곤조곤 상냥하게 예쁘게 하는 데다가 똑같이 회사 일하고 퇴근했어도 여자보다 남자가 체력이 훨씬 좋으니까 당연한 일이라면서 아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려고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복으로 저렇게 좋은 남편을 다 만났는지 앞으로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저한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대단하게 무얼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보다도 더 마음이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이렇게 자상한 남편 노릇을 하는 그 사람을 보는 시어머니 눈길은 곱지 않았어요. 너는 참 복이 많다 얘. 내가 아들을 워낙 잘 가르쳐놔서 우리 정우 같은 신랑감을 네가 또 어디서 만나겠니? 대놓고 며느리보다 당신 아들이 아깝다는 소리를 돌리지도 않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거기서 끄덕끄덕 엄마 말이 맞다고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 흔치 않지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는 시누이가 얄미운 건 덤이었고요.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주기 아까운 아들이고 오빠인 것 같으면 고생 좀 덜 시키고 각자 앞가림은 좀 스스로 알아서 하면서 저 사람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 좀 진작 덜어주지.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일찍 잃었다고 시어머니는 고생 한 번을 하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당신 스스로는 한창 좋은 나이에 남편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며 술만 마시면 우는 소리를 하고 남편 앞에서 징징거렸으나 정작 아버지 일찍 보내고 나서 세상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혼자 고생했던 건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할아버지께서 남편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애들 학비에 생활비까지 다 도와주신 건 맞지만 그러고 시 조부모님께서도 돌아가시면서 이제 정말로 어린 남편이 의지할 구석은 한 군데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모친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제 신세 한탄에 자기 비관하느라 바빠 어린 자식들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머니를 의지할 상황이 아니었겠죠. 결국 남편은 대학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만 해놓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정도로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밖에 나가 식당에서 접시 한번 닦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그분 상황이 안타까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지붕이 되어줄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짊어지게 될 짐이 무겁다고 그걸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제 아들 등짝에다 얹어놓다니. 저는 솔직히 처음 남편 자라난 상황 들었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게 생각되질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내 배로 세상에 내어놓은 내 자식들이라면 어떻게든 내 힘으로 먹여 살리려고 적어도 노력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 생각이 너무 매몰차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부모예요. 제 딸, 제 아들이 굶는다고 생각하면 당장 밖에 나가 폐지라도 주어서 내 새끼들 입에 밥 넣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하디 평범한 부모입니다. 그런 제 생각이 저는 지나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 겨우 집안 숨통을 틔워놓고 뒤늦게 복학을 해 대학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주말까지 꽉 채워서 아르바이트를 3개씩 돌려서 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항상 포금을 하고 집안에서 울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남편은 시어머니 대하는 것이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물론 자기를 낳아준 부모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마조마했겠죠. 어린 나이에 무거운 가장으로서의 짐을 짊어매고 일하느라 몸의 고단함도 컸겠지만 자기도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누구에게도 심적으로 기댈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더 힘들지는 않았을까 싶어 그런 남편이 항상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남편 편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이 공주병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사실 그건 시누이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둘 다 공부에 그렇게 소질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좋은 학교 나온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배울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배워야 한다며 남편이 재수까지 시켜서 전문대라도 보내놨어요. 그것도 바로 졸업한 것도 아니고 노느라 바빠 학점이 모자라 한 학기씩 더 다녔으니 가뜩이나 집안 건사한다고 힘들었던 남편에게 더욱 짐이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오빠한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시누이들이었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잃었으니 아버지 대신 오빠가 아버지 노릇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을 뿐이지. 제 남편이라고 어린 자식이었던 건 다를 바가 없던 걸요. 도의적인 책임과 가족으로서의 정을 느끼고 제 어린 여동생들까지 건사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게 제 남편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는 아니었잖아요. 착한 남편은 그래도 퇴근할 때마다 오빠가 사온 야식 기다리며 눈을 반짝이고 있는 여동생들 덕분에 자기도 버텼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 당연하게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너무 일찍부터 당연하게 고생만 하고 산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러한 자기 집안 상황이 썩 보기 좋지 못하다는 걸 남편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이 집안의 가장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자기 식구들을 감내하고 살았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하기 싫었겠죠. 하지만 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게 더없이 충실하고 다정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겪어보니 이 사람을 떠나보낼 자신이 없게 된 거죠. 저희 처음 결혼할 때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만 보고는 참 마음에 들으셨음에도 선뜻 제 결혼을 반기지 못하셨던 건 역시 이러한 남편 집안 사정이 걱정스러우셨기 때문일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직 한참 철이 없는 어린 두 시누이와 그럴 만한 여유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도 자랑스럽다는 듯이 아들이 사준 명품 원피스에 명품 가방까지 손에 들고 상견례 나타난 시어머니를 보고 저희 친정 부모님 눈빛이 참 착잡했어요. 그건 역시 시어머니가 또 술을 잔뜩 마시고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비싼 걸 둘러야 궁한 티가 나질 않는 법인데 처녀적에 나보다 못하던 것들도 다들 남편이 한 자리씩 꿰차고 들어서 명품을 휘받고 살던데 나는 팔자가 사납게 되어서 남편도 없이 이러고 궁상맞게 사는구나 하며 하도 우는 소리를 하기에 남편이 한참을 고민 끝에 어렵게 마련해준 명품이었어요. 뭐 시어머니야. 제 아들의 책임감 넘치고 착한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남편이 들으면 상처받을 얘기겠지만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장남인 남편의 그런 가족을 저버리지 못하는 성정을 많이 이용하면서 편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더 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식에게 기대어 살아온 사람이었으니 착한 아들 구워 삼는 데는 이골이 났겠죠. 제 엄마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자란 시누이들 역시 자기들 원하는 거 있을 때만 제 오빠 앞에서 살랑댔을 거고요. 남편을 생각하면 한없이 마음이 따스해지다가도 시가 생각만 하면 두통이 나서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제 남편에게 하는 것만 생각해도 좋은 감정 들지 않을 판에 시가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제 속만 긁는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가족이라고 힘든 와중에도 버티고 살았다고 했으니 저라고 시가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연히 성인이 되어서 충분히 자기 앞가림 다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아쉬우면 징징대는 소리가 먼저 나오는 시누이들이나 자기 대신 딸 자식들 다 키워준 거나 다름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 제 마누라한테 빠져서 제 어미한테 소홀해졌다며 제게 노골적으로 눈총을 보내는 시어머니나 참 가까이 지내기에는 수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앞에서 징징댄다고 해서 뜻 굽혀줄 정도로 성격이 무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기 필요한 거 있어서 아쉬운 소리 한다고 해서 제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제 남편이 속 썩고 고생할 걸 잘 알고 있다 보니 제 성격 누르고 가능한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결혼하고 나서는 저랑 꾸린 가정이 가장 우선이라며 이것저것 바라는 거 많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요구에 마냥 휘둘리지만은 않고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남편 태도였어요. 미안해 여보. 나같이 물러터진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속 끓일 일도 없었을 텐데. 하지만 천성이라는 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사람 성격이 팔자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제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고 있자면 항상 불안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할 존재로 느껴졌을 텐데 아무리 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 한들 그 책임부터 쉽게 자유로워질 수 없었겠죠. 거기다 시어머니가 하도 술 먹을 때마다 이게 다 집안에 제대로 된 남자 어른이 없어서 홀로 된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라며 우는 소리를 해서 집안에 하나 남아있는 남자로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거의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모나 시누이나 기본적으로 허영심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간의 형편을 생각하면 그렇게 욕심낼 처지가 절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보기에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건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새 모녀가 어찌나 닮았는지.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것까지 오빠가 다 해주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제 앞에서 아쉬운 소리 많이 하기도 하고 오빠가 워낙 애처가여서 언니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제 오빠 칭찬하는 척하면서 비꼬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제 앞에서 아양 떨면서 애교 부리기는 했지만 속으로 무슨 시커먼 생각하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거기에 놀아나줄 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 오빠 앞에서 또 얼마나 징징거리는지 그 꼴 보기 싫어서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탐내는 거 몇 번 건네준 적도 있었어요. 그러지 마 여보. 나한테 시집와서 좋은 거 못해줘서 미안할 판에 갖고 있는 것까지 넘겨주면 어떡해. 아니야. 요새 몇 번 들지도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쓰는 게 낫지. 그렇게 남편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시누이들 때문에 제가 피곤해하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라고 해서 제 아들이 자기한테 했듯 헌신적으로 봉양했던 걸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바라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다음 날이 평일이라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출근해야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제 기분 나쁘다고 술 마시고 나면 자정이 가까워도 자기 집으로 건너오라고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술상 받아내려고 하고 당연히 며느리한테 봉양받으려고 들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 도저히 내 몸이 못 버티겠다 싶을 때는 어머니 그만하시고 주무시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원망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너는 애가 성격이 왜 그렇게 모질어? 내가 오죽하면 이 시간에 널 여기까지 오라고 했겠어? 그럴 때마다 저보고 자라고 하고 제 본가로 뛰어가는 남편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곤 했습니다. 남편이 유독 술 마신 자기 어머니한테 약하게 굴기도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술 퍼마시고 그럴 때마다 제 아들 듣는 데서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그만 죽어버리겠다고 당신 남편 따라가겠다는 소리를 중학생 아들 앞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어댔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존해 계셨으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지금껏 오래도록 봐온 것이 있으니 술 마신 자기 모친에게 더 절절매고는 했죠.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한 어머니라고는 하나 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부모인데 매번 술 마신 제 모친에게 지고 들어가는 남편 보는 것이 답답하면서도 저 사람 처지가 참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새끼들 생각하면 새끼들 등에 짐을 지어주기는커녕 지고 있는 짐도 대신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던데 그렇게 가족들 위하겠다고 무거운 책임지고 힘들게 산 남편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시가로부터의 스트레스가 정점을 찍은 것은 시어머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 시집온 초반에는 시어머니나 시누이들 이기적인 행태에 기가 많이 빨리고 지치기도 했는데 그것도 결혼 생활 몇 년 지나다 보니 저도 이골이 나서 그런지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면서 마냥 휘둘려 주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셋이 똘똘 뭉쳐서 사람 속을 긁을 때보다는 시누이들도 각자 가정 이루어서 독립해 나가고 보니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지기도 했고요. 제가 은근히 이제 취업해서 나중에 결혼하려면 저축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할 때는 듣기 싫은 티를 내더니 둘 다 어떻게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공교롭게도 둘 모두 만나던 남자와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 마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만은 않은 오빠 때문에 아쉬워서 짧게나마 아르바이트로 돈 벌어본 거 말고는 시누이 둘 모두 제대로 된 직장생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세모녀 사는 게 참 비슷했습니다. 시누이 둘 다 결혼하고 나서 곧장 애 낳는다고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으니 생활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평생 오빠 덕만 보고 살다가 빠듯하게 살림하려니 간혹 얼굴 볼 때마다 불만이 가득해 안 좋은 소리만 늘어놓는 시누이들이었습니다만 각자 가정생활하느라고 예전만큼 자주 볼 일이 없으니 도리어 속은 조금 편해졌어요. 그러던 차에 시어머니가 투병을 하게 된 겁니다. 면역질환에 문제가 생겨서 통연치료를 해야 하고 배변에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거 알았을 때에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냐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지. 남편도 없는 년이 뭐 한다고 지금까지 살아서는. 곧 죽을 것처럼 굴면서 아들 내외 보는 앞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 거르지 못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생활이 조금 불편해지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 병도 아니었고 집에서 간간히 들여다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곧 죽을 것처럼 굴면서 당신 신세 한탄을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당시에 저는 아이들 낳고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한 상태였고 육아와 살림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간병이 싫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앞에서 내 추한 모습 보이는 꼴도 싫고 그러느니 죽지 죽어. 아들은 직장 다닌다고 바쁘고 딸들은 시집가서 애 키운다고 바쁘고 간병인 구하는 것도 쉬운 노릇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운을 뗐더니 또 그건 싫다며 우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어미 너도 집에서 노는데 할머니가 집에 있으면 애들 보는 거 거들어줄 수라도 있고. 집에서 손자들 키운다고 뼈가 빠지는 며느리한테
논다는 말도 모자라 슬그머니 간병까지 요구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방금 당신이 애 키우는 며느리 논다고 표현해 놓고는 당신이 들어오는 걸 도움이라고 하는 말도 기가 찼어요. 눈알만 굴려대며 제 오라비와 제 눈치를 보던 시누이들 역시 침 튀기며 제 엄마 말에 옳다구나 했습니다. 그래요, 언니. 어차피 엄마 혼자 이 집에 있으면 결국은 언니가 힘들게 들락날락거려야 할 텐데 그렇게 수고로운 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듣다 못한 제 남편이 한 소리를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니들도 집에서 애들 보고 뭐 하는 일도 없는데 어머니 너희들이 모셔도 될 일 아니냐? 오빠도 참. 우리 집엔 돌도 안 된 애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 오빠도 우리 이사방 예민한 거 알잖아. 그 사람도 그렇고 엄마도 불편해서 안 돼.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힘이 들어도 어떻게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남편 성정으로는 이례적일 정도로 대놓고 시누이들을 타박한 말이었어요. 자기가 듣기에도 며느리 하는 일 무시하면서 아들내외에게 상의도 없이 무턱대고 합가해서 자기 병간호하라는 소리가 좋게 들리지 않았겠죠. 그 사람이 고생하는 거면 저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 책임을 제게 떠미는 게 더 싫었을 겁니다. 자기들한테 책임 돌아오기가 무섭게 어떻게든 제 엄마 병간호 안 하려고 서로 떠미는 시누이들 모습에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어요. 됐다. 다 필요 없다. 다 늙어 자식들한테 짐 취급이나 당하느니 그냥 확 죽어버리련다. 그러면서 또 술을 찾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 태도는 질리게 짝이 없었습니다. 병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술로 제 아들을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정작 그날 정말 술 마신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많이 부족했겠지만 그래도 나도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 어떻게든 우리 가족들 부족함 느끼지 않게 살게 만들어주려고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알지. 그거 내가 왜 모르겠어.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다 헛수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어머니가 만족하는 날이 오기는 할까?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를 아니까. 저라고 어찌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제 식구들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남았어도 저 사람 성정의 아픈 모친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 모셔오자.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 내가 어머니 가장 자주 보게 될 거라는 것도 틀린 말도 아니고 설마 아가씨들이 살뜰하게 찾아와서 봐주기를 하겠어? 결국은 내가 하겠지.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고생까지 하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결국 제 남편이 제 앞에서 눈물을 떨궜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묵묵히 참고 감내하기만 하던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저한테 미안하면 저리 눈물을 보일까 싶어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그렇게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게 되었고 간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간병 생활이 5년 동안 이어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병원에서 말하기로는 약물 치료 열심히 하고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하지 않고 지시사항 잘 지키면 완치까지는 아니라 해도 다른 사람 도움 필요할 정도로 생활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 관리만 잘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투병 생활이 이렇게까지 길어졌던 건 사실 시어머니 술버릇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아들 내외 짐이 되었다고 미안해하거나 눈치 보는 일은 제 시어머니 성정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어요. 가뜩이나 함께 있기 편한 분이 아니었는데 한 집에서 살기까지 하니 당연히 부딪힐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게는 반찬 투정이며 음식 타박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당신 방의 가구가 마음에 들지 않다느니 방이 마음에 들지 않다느냐는 투정까지 이어졌죠. 심지어는 병에 걸리고 나서는 얼굴이 영 퍼석해진 것 같다며 피부과 끊어달라는 소리까지 듣고는 저분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저지만 자기 모친 때문에 제 아내가 원치도 않는 합가를 하게 되어서 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환절합시고 이제 더 대접받으려고 드는 태도에 남편과도 갈등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소리 들을 때마다 서러워서 못 살겠다느니 콱 술 먹고 죽어버릴 거라느니 아무리 숨기고 치워보려도 또 어디서 사들고 왔는지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 한밤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한두 번이어야지 그런 폐악을 부리는데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 고생도 고생이지만 어린아이 있는 집에서 그 조모라는 사람이 저런 추태를 부리고 있으니 아이들 교육에까지 악영향을 끼칠까 싶어 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물게 요즘 기분 좀 좋다 싶으면 자기 지인들 죄다 집으로 불러 모아 손님 치르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깔깔대고 시끄럽게 굴어 스트레스 받는 건 덤이었고요. 아이고 아기 엄마야 고생 참 많다. 그렇게 방문하셨던 친척 어르신분들도 저희 부부 처한 상황을 모르지 않고 시어머니라는 사람 성적 모르지 않으니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차며 제 손을 잡아주시곤 했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질 일이 많아질수록 더더욱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자기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저 손도 까딱 못하게 하고 온갖 집안일이며 식사 준비까지 자기가 도맡으려고 하는 등 어떻게든 제 모친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 짐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여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아들 보면서 고가와는 시어머니 밉살스런 말은 덤이었고요. 너 참 팔자도 좋다. 요새 여자들은 남편이 저렇게 잘해서 고생스러울 일도 없겠어. 제 인생 가장 큰 고생이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런 소리 하는 꼴을 보면 사람이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제가 많이 노력하기도 했고 시어머니 억지 부릴 때마다 대처하는데도 요령이 생겨 어떻게 어르고 달래서 약 챙겨 먹이고 술도 줄이게 만드니 확실히 호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데 무려 5년의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약만 먹고 정기검진만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는 입이 귀에 걸린 시어머니였어요. 그래도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시지는 않는 모양이다. 아들 며느리 쥐어짜서 간신히 몸 좋아진 주제에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저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정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요새는 터키도 좋대. 날씨도 따뜻하니까 엄마 정향에도 좋고. 그럴까 그럼? 모처럼 새 모녀가 앉아 뭘 들여다보며 자기들끼리 신이 났더라고요. 슬쩍 보니 여행사 홍보지 같던데 자기들끼리 해외여행 갈 생각에 잔뜩 들뜬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니들이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만날 돈 없다고 오빠 볼 때마다 죽는 소리를 해대는 시누이니 되번에 남편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옆에서 표정이 굳은 제 오빠한테 눈치도 없이 작은 시누이가 신이 나서 떠벌렸습니다. 오빠, 엄마가 언니랑 나랑 같이 해외여행 가재. 뭐?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어서?
왜? 어머니 보험금 나온 거 있잖아. 제가 남편을 툭 치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진작 보험사에서 진단금이 제법 나왔는데 앞으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어찌하냐며 아들 며느리 내외에게는 10원1푼 쓰지 않고 당신이 끌어안고 있던 그 돈이었어요. 어머니, 상식적으로 여행을 가실 거면 이 사람 먼저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무슨 소리야? 나 한참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우리 딸들이랑 여행 한번 가보자는데 그게 지금 어미 앞에서 큰 소리 낼 일이야? 그래 오빠, 모녀끼리 가는 여행에 언니가 끼면 언니도 불편하지. 안 그래요 언니? 오빠도 참 눈치 없다. 언니도 별말 않는데 왜 오빠가 그래? 어차피 저들에게는 뭐 기대하는 바도 없고 저라고 저들이랑 가는 여행이 즐거울 리도 없으니 입 다물고 있으려 했는데 들을수록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쥐엄이 5년 간병할 때는 어떻게든 책임 안 지려고 이리저리 꽁무니 빼더니 좀 살만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개고생을 시킨 며느리 쏙 빼놓고 지들끼리 해외여행 갈 거라는 소리를 저렇게 저 약 올리면서 해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래요?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저라고 쉽지 않았어요. 대단한 감사 표시까지 바라지는 않았어도 사람 면전에다 대고 이러시는 건 정말 아니죠.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뭘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나라고 며느리 있는 집에서 사는 눈치 안 보는 줄 알아?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살면서 너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고? 이러니 내가 너한테 정이 안 가지. 왜? 내가 내 새끼들 데리고 여행 가겠다는데 네 눈치까지 봐야 하냐? 우리 가족 여행인데 네가 우리 집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어? 당연히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는 빠지는 게 맞지. 어머니! 들을수록 열이 뻗치는 소리에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남편이 먼저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난 것보다도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왜 아니겠어요. 저야 저것들 기대치가 없으니 인간들이 참 덜 됐다 싶어 화야 났지만 죄것 것들이 뭐라고 저한테 상처씩이나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르죠. 그 어린 나이부터 어떻게든 가정 건사하겠다고 지지 않아도 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지금껏 부인 앞에서도 제 민폐 식구들 때문에 아내 앞에서 어깨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았는데 자기 보는 앞에서 제 아내를 저리 면박주는 뻔뻔하게 5년 간병까지 받아낸 어머니에게 어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화낼 기분조차 나질 않았습니다. 울분에 차 한 소리 더 하려는 남편을 막아서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어요. 네, 그러세요. 가족끼리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는 그냥 남편 손잡고 방에 들어와 버렸어요. 뒤에서 얄미운 것들이 구시렁거리는 소리 들렸으나 모른 척 했습니다. 방문 잠그자마자 남편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등신같이 살아서 당신 처지까지 이렇게 만들었어. 남편 표정에서 드러나는 분노와 슬픔, 지난 고생에 대한 회한까지. 그 표정을 보자 저도 마음에 결심이 섰습니다. 여보, 그러면 당신 내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어? 당신이 하자는 거면 당장 접시물에 코 박고 죽으라고 해도 할 수 있어. 남편 눈에는 오롯이 저 하나만 비쳤습니다. 여행 가기 직전까지 시모와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저희야 당연한 일이고 뻔뻔한 시모도 잘못한 거 하나 없다는 태도에 더욱 결심을 굳혔어요. 딱 저랑 똑같은 딸들 끼고 해외를 거닐 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을 겁니다.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뭐야. 이거 문이 왜 안 열려? 문 열어! 당연한 일이었어요.
시모 여행 간다고 나가자마자 집 도어락 비번부터 바꿔두었습니다. 남편 손으로 직접 한 일이었어요. 안에서 저희 내외 말소리 듣고 뻔히 안에 있는데도 안 열어준다는 걸 눈치채고 문을 걷어차고 욕을 하고 말도 아니었어요. 문 열어! 문 안 열어? 여전히 문을 꼭 닫아둔 채 우렁차게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왜요? 우리가 피 한 방울이나 섞였나요? 피도 안 섞인 막대 먹은 늙은이 겨우 살려놨더니 이딴 짓이나 하는데? 이제 같이 살 이유도 없지 않나? 뭐라고? 애초에 간병 때문에 한 합가인데 우리 덕에 살아났잖아. 그런데도 고마운 줄을 모르다니. 어머니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못마땅한 며느리보다야 그렇게 좋아 죽는 딸내미들하고 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가세요. 염치도 없이 아들 며느리한테 그만 좀 빌붙고. 시원하게 내치는 말에 한동안 기가 막힌 듯 조용하다 다시 난동을 부리는 여자였어요. 이 미친 것이 네가 뭔데? 정우야, 정우야 엄마다. 가시라고요. 이 사람이 곱게 말할 때 들었어야지. 더 험한 말 듣기 전에 가시라고요. 생전 듣지 못한 가시조친 아들 목소리를 듣고야 한참 난리를 치던 시어미가 문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얼마 되지도 않아 이번엔 시누이 둘까지 세 모녀가 한꺼번에 집 앞에 진을 쳤어요. 오빠 이거 다 뭐야? 우리 집 앞에 엄마 집 다 갖다 놨어. 오빠 진짜 왜 그래? 이서방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저것들 돌아오는 날 딱 맞춰서 사이좋게 시어미 짐을 반으로 갈라 시누이네 집 앞에 배송해둔 저희였어요. 그동안 오빠 등골이나 빨았지 자식 새끼라고 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 앞으로 저희 부부와 영 끊고 볼 일 없을 제 어미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항상 져주던 제 오빠가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냉정히 굴자 진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동네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모녀였습니다. 아이고, 자식 새끼가 다 늙은 어미를 갖다 버리네. 오빠 이제 와서 우리더러 엄마 모시라 하면 갑자기 난 어떡하라고. 나는 못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시끄러워지니 주변에 하나둘씩 사람이 몰렸습니다. 저희 부부 개망신을 줘서라도 지들 뜻대로 할 요량이었겠지만 여론은 그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 병 있다면서 만날 밤마다 술 처마시고 추태버리던 노인네 아니야? 왜 아니래?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술 드시면 안 된다고 거의 사정을 하던데 지 말 우습게 한다고 큰 한동을 부렸잖아. 어째 부모가 돼서 저 따위로밖에 못 살까. 아우 시끄러워요. 시험이 그 난리칠 때마다 이웃들한테 부부가 사죄의 의미로 선물 사들고 그렇게 고개를 조아려 댔으니 누가 잘못한 건지는 금방에 모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게 똑바로 좀 살지 그랬어요. 생판 남한테까지 저렇게 인간 이하라는 걸 광고하고 살았으니 거기 저들 편들어줄 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마음을 독하게 먹은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가 평생을 희생했던 이들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을 버리다시피 하고 산 게 억울할 뿐이야. 나야 이런 것들도 가족이라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나 만난 것 말곤 죄도 없는 내 아내까지 억지로 간병시킨 것도 모자라 사람 하나 겨우 살려놨더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며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를 안 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겠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네 어미인데. 언제부터 당신이 부모 노릇하고 살았다고 어미 타령입니까? 제 딸들까지 다 키워준 아들 기어이 돌아서게 만든 게 누군데? 당신이 인간이면 그동안 이 사람한테 입은 은혜 생각하면 어떻게 보란듯이 지들끼리만 해외여행 가겠다고 생판 남인 사람은 빠지란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나야말로 이제 당신들 다 남이야. 내 가족 고생시키고 업신이 여긴 당신들 나도 정 떨어져서 인연 끊겠다고. 오빠 내가 잘못했어 오빠. 뒤늦게 울며불며 매달려봤자
한 번 돌아선 남편 마음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당하고 산 게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자기가 당한 것보다 제가 당한 것을 더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이제 두 번 다시 남편이 저들에게 휘둘릴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저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희는 남편 가족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들이 우는신용을 해가며 몇 번 더 찾아왔어도 여전히 문은 열어주지 않았고 가뜩이나 미운 털 박힌 이웃들에게 주민신고까지 당해 쫓겨나고서야 그 진상이 끝났습니다. 그 뒤의 일은 신우이네 근처 사는 지인들에게 전해 들었어요. 시모가 이제 아들네 못 가니 니들이 날 모시라 윽박지른 모양인데 딸 둘 전부 그렇게는 못한다며 제 엄마 입 싹 씻고 버렸답니다. 둘이 어떻게 돈 조금 모아서 반제 원룸하나구에 시모짐을 죄다 거기 실어 보냈다더라고요. 니년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며 거기서도 시모가 난동을 피운 탓에 콩가루 집안이라고 주변에서 시누이들 뒷담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거기다 대고 어미 버리고 니들 새끼는 잘 되나 보자며 끝까지 손자 악당까지 해댄 시모도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핏줄이라면 싸고 들던 딸들과도 절연으로 파국을 맺고 치워지다시피 옮기게 된 볕도 안 드는 지하실에서 술이나 퍼마시다 건강도 해친 모양이었습니다. 또다시 불쌍한 척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제는 남편도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게 유일하게 진심을 다한 자식을 끝까지 그런 취급했으니 늙고 병들어 챙겨주는 이 하나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살게 되었다 한들 제가 저지른 업보 치르고 사는 거겠죠. 사실 저는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저야 안 보고 살면 속 시원하지만 평생 그들에게 인생을 저당 잡히다시피 한 남편이 그들을 외면하고도 괴로워할까 걱정스러웠거든요.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애들 전부야.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나를 정말로 자식으로 아끼고 사랑했다면 절대로 나한테 그럴 수 없었다는 거. 그저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지. 나도 이제 책임만 지는 악연에서 벗어나서 우리 가족끼리 아껴주면서 정말 잘 살고 싶어. 흔들림 없는 남편 눈빛에서 이제야 남편도 마음의 평안을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좋은 남편,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남편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지만 평생을 끊어내지 못한 남편 인생을 괴롭게 했던 이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후련해진 남편 모습에 저도 만족하고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좋지 못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 사람 마음 편해진 게 가장 중요해요. 부디 이런 저희 마음 헤아려 주시고 따뜻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